자료가 안녕하세요. 저 화학강사 이명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상황들이 복잡하게 바뀌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파이널 시간표를 한 3번에 걸쳐서 좀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들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작년 8월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와 준 것에 대해서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그동안 했던 공부를 마무리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시간표를 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나 또 이제 좀 이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실 조지훈 선생님 제자들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이 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상을 이 다원교육에서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꼭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좋은 결과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파이널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어머니들과 1대1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또 많이 우수하니까 특목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파이널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지훈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이널 화학경시하고 파이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발보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이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원교육에서 화학 가르치고 있는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5분 정도 와 계시면 어떡하나 막 약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단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학생 화학대의 분석과 그리고 약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원래 올해 초에 나오기로는 중학생 화학대가 뭐 8월 22일에 뭐 보기로 나왔었고 그러면서 온라인 접수가 6월 22일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6월 말 정도에 해가지고 정작이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때 7월 6일로 한번 바뀌더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하다가 한번 연기되면서 조금 더 준비하는 걸 바꿨었고요. 그러면서 또 설명의 날짜를 잡고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번 금요일 날 보니까 홈페이지 이런 게 뜨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전에는 뭐 물리대회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막 변경이 있고 했었지만 화학의 경우에는
그런 뭐 변경, 그러니까 접수 기간은 바꾸더라도 시험 날짜의 경우에는 뭐 변경하지 않아서 그래도 8월 말이고 하니까 보긴 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거 네, 이 중학생화학대 파이널, 중학생화학대 올해의 경우에는 언제 볼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기된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연기된 거 맞춰가지고 뭐 9월, 10월 뭐 학기 중에 사실 파이널 하기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면은 2학기 되면 갈수록 중학교 내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영재글 대비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재글 대비만도 아마 또 좀 더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냥 일단 8월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일단 중학생화학대 시험 어떠한 거고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화학대는 매년 객관식 60문제로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보는 시험이고요. 올해도 뭐 온라인 시험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뭐 연기를 한 다음에 지필고사를 하든 그 부분은 아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학생화학대의 특징은 정답을 맞추면은 플러스 3점이고 그리고 무응답이면 당연히 0점인데 틀린 답을 적었을 때는 마이너스 1점을 함으로써 아무거나 막 찍어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걸 약간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뭐 중학생화학대 그 홈페이지를 보면 뭐 엄청 길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하면은 고등학교 화학의 1, 2 전범위하고 거기에다가 일부 일반학 단원까지 그거를 시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왜 중학생화학대를 해야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매년 이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거 같은 작년 대상 탄 학생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뭐 세부 단원별로 해서 정답률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전체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도 시험 본 직후에 답 쓴 거를 가지고 저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50명에 대해서 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다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니 일단 뭐 단원별로 해서 문항수들이 이런 식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훨씬 더 세부 단원으로 해서 나누긴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글자가 작아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다시 좀 큰 단원으로 나눴고요. 이거를 좀 더 생각이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세 단원의 경우에는 화학1에 해당되는 단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1에 해당되는 게 매년 한 20문제 정도 내외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두 번 중간에 있는 세 단원이 화학2에 해당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원이 매년 30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뭐 일반학 내용인데 실제 여기는 뭐 5문제인데 제가 일반학 10문항이라고 한 거는 어떤 게 사실 있기 때문이냐면요. 화학1과 화학2 내용 중에서도 그거에 심화된 일반학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10문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위쪽에서 보면은 20문제 넘는데 뭐 20문항이라고 하고 한 것도 여기에서 약간 한두 문제 정도씩 일반학 내용이 섞여 있어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정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학생화학대 전체에서 보통 50문제 정도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나오고 일반학을 적게 낼 때에는 이게 한 5문제 정도가 일반학 문제고 55문제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뭐 10년 전 뭐 이전에는 중학생화학대 수상을 하면 뭐 영재고등 과거가 가산점 같은 게 있고 해서 뭐 직접적인 이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영재교나 뭐 자사 뭐 그런 거 입시를 할 때 중학생화학대 실적이나 그런 외부 실적을 쓰면은 오히려 감점을 당하는 거나 아니면 최하점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학생화학대를 어느 정도 계속 해오시고 한 거는 이 정말 뭐 실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화학을 좀 더 제대로 공부하도록 시키고 싶은데 그냥 공부하라고 하면은 저희 다들 알듯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금방 해이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좀 집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학생화학대를 쓴 것뿐이지 우리 실제로는 이런 고등학교 선행을 위한 거였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 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가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중학생화학대가 언제로 연기되는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연기되었으니까 지금 할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해야 될 거를 방학 기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걸 좀 마무리를 좀 짓고 그런 다음에 2학기 계획을 잡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특목고나 뭐 영재고 이런 쪽으로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영재교와 관련된 단원들을 봐도 여기 화학의 기초부터 해서 화학 반응 내용, 즉 화학 원투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요. 다만 앞에서는 제가 고등 과정은 뭐 한 50문제에서 좀 많게는 55문제라고 했는데 한 40문제를 준 거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요. 원자의 구조 단원에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원을 중학생 화학대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영재교에서는 안 나오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뭐 화학 반응 쪽과 관련져서도 반응 속도 쪽 같은 경우에는 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어드는 단원들이 좀 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재교 대비하고 관련된 단원들도 40문제 정도가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냐에 대한 건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 영재교 대비에 해당되는 걸 하기 위해서도 이 중학생 화학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뭐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이 계속 달라지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수학과학의 경우에는 뭐 어디서 배운다 하더라도 뭐 어떤 책으로 가지고 배운다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학생 화학대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한번 화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다면 영재교 입시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입시를 치른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재교 대비가 어떤 식으로 이 유사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전 뭐 영재교 기출문제하고 중학생 화학대 기출문제 약간 비교를 길게는 아니고 간단하게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보면 이게 작년 서울 영재교 쪽에서 기출문제를 나왔었던 건데요. 뭐 이런 결정 입자가 뭐 이 구조가 뭐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어떠한지 뭐 이런 좀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중학생 화학대 그 바로 같은 해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그냥 파란색 흰색으로 있었던 게 양전화 음자를 띄는 거였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생 화학대를 한번 봤었다면은 그걸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뭔가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새로운 문제다가 아니라 이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하고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서울영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화학대를 뭐 꼭 잘 풀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 보라는 보장은 없는데 학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대전 영재교라든지 아니면 대구 혹은 뭐 예술영재학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학생 화학대 문제나 아니면 수능 문제하고도 좀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영재학교 뭐 올해 나왔었던 문제인데 얘가 좀 약간 글씨랑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길다란 피스톤이 길다란 관이 있고 여기 한쪽엔 뭐 수소 있고 한쪽에 산소 있으면서 고정장치 있었다가 고정장치를 풀고 했을 때 어떻게 이동하고 뭐 이렇게 정화장치 이용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중학생 화학대에서도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뭐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뭐 대전뿐만 아니라 제가 문제들이 늘리면 늘릴 수 있지만 그게 사실 문제는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더 하면은 그러니까 대전뿐만 아니라 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올해 나왔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뭐 기체들이 들어있고 중간에 콕이 있었을 때 콕 열면 뭐 어떻게 되는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사실 뭐 네모난 게 동그란 걸로 바뀐 거에서 콕 열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고 얘 좀 모양 바꿔가지고 아래쪽으로 콕 들어있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아니면은 한다면 얘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이거 여러 번 실험해가지고 한 거 가지고 양적 계산까지 같이 하면 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만 뭐 좀 또 차이를 찾자면은 중학생 화학 때는 그래도 객관식으로 해서 먼저 푸는 건데 이 영재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는 뭐 이런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또는 서술형으로 바뀐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생 화학 대비를 확실하게 한다면은 물론 뭐 영재교 대비가 그걸로 끝난다는 아니지만 영재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바탕을 쌓게 되는 거고 영재교 대비는 아니면 그 외에 뭐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뭐 내신이라든지 그런 과정들 할 때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스크를 제가 쓰고 하면서 이게 숨이 벅차다 보니까 이 호흡이 벅차서 제가 약간 말이 빨라진 것 같은데 혹시 너무 빠르거나 하진 않으시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 이 중학생 화학대가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약간 홍보성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꼭 여기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다른 데도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인강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할 때는 저 항상 약간 뜨거워지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 뭐 5년간 수상
내역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중학생 화학대에서 상을 얼마나 줬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 이쪽에 다 네, 노란색으로 대상 부분하고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한 게 네. 일단 2016년에는 제가 사실 여기 있을 때 그 전에 학원에 있을 때 대상을 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이명익생께서 먼저 내셨었고 2016년에 제가 전학을 했어서 가르쳤던 학생이 대상을 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둘 다 다원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또 이명익 선생님이 가르쳤던 반 학생에서 대상이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제가 이명희 선생님하고 파이널 때는 같이 수업을 하는 걸로 바꿨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5명 중에서 2명이 이 파이널 반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나왔었고요. 근데 이 5명 중에서 그 외에 뭐 3명의 경우에는 한 명은 그냥 뭐 중3 학생으로 해가지고 뭐 자사고 진학 대비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상을 탔었던 학생이고 나머지 둘은 지방 학생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랑 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치면은 이때도 어쨌든 서울로만 치더라도 3명 중에 2명은 냈었고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한 명이 저희 학원에서 파이널에서 수업을 듣고 대상을 탔던 학생입니다. 이런 홍보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좀 그렇네요. 하고 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적이 좀 되게 좋긴 했었는데 이 오른쪽이 작년 전체 수상자 내역이고요. 그 중에서 이 왼쪽 부분이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파이널 저와 이명희 선생님께서 하신 파이널반에서 수상을 한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약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떤 걸 제가 듣긴 했냐면은 우리 애는 당연히 금상 탈 줄 알았는데 은상 탔다고 뭔가 우리 애는 뭔가 이거 자존심 상한다고 이거 말하기 싫다고 하고 아니 뭐 장려성이라고 약간 좀 말 안 해주시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탔으랬는데 이게 탔다고 말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 생각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학원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수상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전체 전국에 있는 학생 중에 한 10%를 저희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어쨌든 상을 탔다는 거에 좀 놀라긴 했었고요. 올해도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물론 이게 시험을 언제 칠지가 좀 하고 온라인 뭐 시험이나 되면 약간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 마지막으로 커트라인인데 그러니까 매년 수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상의 경우에는 화학은 항상 최고점자에게만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매년 점수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뭐 명수도 조금씩 달라지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금상부터 해가지고 은상, 뭐 동상, 장려상까지는 좀 비슷하게 주는 편이고요. 그랬을 때 2017년 이전과 2018년부터가 약간 경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 전의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더 있었는데 최근 경향은 좀 문제를 더 쉽게 내고 그래서 애들이 많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커트라인을 보면은 전체 대상 대비로 했을 때 한 66% 정도가 만점 대비 한 66% 정도 3분의 2 정도를 맞췄을 때 장려상을 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은 저희들 생각에 사실 100점 만점에 66점 애가 학교에서 받아오면은 집이 뒤집어지고 애가 난리가 나잖아요. 아마 애가 일단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오는 그 정도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한다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중학생 화학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해야지 될 중학생 화학대의 파이널 수업이 어떠한 수칙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화학 심화 특강 2반을 아마 듣게 될 건데요. 파이널 반이 메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8일부터 해서 8월 30일까지 화수 토일 4일 중에 이틀을 5주간 2회 수업을 하는 것이고 화수 토일 4일 중에 이틀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말고사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뒤쪽에 보강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해서 각각 제가 나간 단원과 이명희 선생님께서 나가신 단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런가 보다 하긴 하지만 확 와닿으시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아마 이런 그 종이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아마 다 보이는 내용이 아마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거를 아마 한 장 넘기시면은 막 이런 식으로 파이널 시간표로 해가지고 분홍색 또는 뭐 파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에 그냥 전체 시간표를 다 넣은 거라고 본다면은
약간 이거 글씨가 작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2장으로 해가지고 바꾼 게 이 내용입니다. 둘째 어느 걸 보셔도 상관없으시긴 하고요. 그랬을 때 아마 일단 첫 줄을 아마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줄 7월 28일부터 해서 8월 2일까지를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 뭐 다양한 아마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화수 토일 4일 중에서 이제 이틀만 들으면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먼저 뭐 화목일에 만약에 수학학원을 뭐 다닌다, 뭐 K모반이나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화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겹치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들으면 되냐면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아마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뉘긴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강의실이 505호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505호 강의실에 계속 와가지고 뭐 수요일엔 이명희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엔 제 수업을 505에서 들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강의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근데 뭐 또 다른 경우로 해서 일단 뭐 예시로 2루에서 뭐 월수금에 뭐 또 K모반을 다니고 토요일에 무료일 대비만을 다닌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월수금을 수학을 듣기 때문에 수요일 수업을 못 듣게 되고 또 토요일의 경우에 또 못 듣기 때문에 이때는 매주 화요일, 일요일 수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 수업을 뭐 듣고 그 다음에 일요일 수업을 듣는데 이때는 뭐 505에서도 뭐 들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아마 어머님들 중에나 학생들 중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코로나 시국인데 큰 강의실보다는 조금 작은 강의실이 더 좋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 크기가 406호가 좀 더 작은 강의실이고 학생이 더 적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406호에서 계속 듣고 싶다 하면은 신청을 하실 때 이 406호를 먼저 듣는 걸로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그때는 그러면 화요일에 406호에서 제 수업을 먼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406호에서 이명희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일 한 번, 주말 한 번을 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강의실을 선택을 해서 계속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마 이게 또 어머님들 중에는 학생들 중에는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아이는 주말에 정말 뭐가 많아가지고 바빠서 뭐 주말에 K음악 무료하고 다 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은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냐면은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서로 다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수업이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는 505에서 이명희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올 때는 406호로 와서 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화요일에 먼저 406호 수업 듣고 수요일에 이명희 선생님 수업 듣는 거죠. 평일만 들을 경우에 이렇게 다른 강의실로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거꾸로 뭐 평일에는 뭐 우리 아이는 영재교 대비를 좀 일찍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영재교 대비반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날 거다. 그런다면은 뭐 주말만 또 선택을 해서 주말 한 번은 505에서 수업을 듣고 한 번은 406호에서 수업 듣는 거로 그래서 진행을 하게 하면은 무리 없이 각 수업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뭐 별로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원래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의고사 한 20회 정도를 만들고 수업 있는 날마다 다 다른 모의고사를 봤었습니다. 그럼 뭐 그걸 못 보면은 그날 저녁에 밤에 클릭 때 와가지고 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가져가가지고 풀거나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자, 이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험이 그래도 좀 연기가 된 것 때문에 지금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형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시험 일자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마지막까지 그때 좀 몰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매주 주말로 해서 한 번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모의고사하고 일요일 모의고사가 동일한 모의고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에 뭐 난 토요일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토요일에 뭐 낮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 뭐 일요일 수업을 듣는다면 뭐 일요일 모의고사를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혹은 아니면은 이 낮 시간에 아예 시험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비슷하게 이 야간 클린 시간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습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 방학 기간이 아니면은 그 뒤로는 정말 시간을 좀 많이 내서 공부를 시킬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좀 저희가 다행인 게 그냥 항상 저희가 1시까지 좀 자습을 시켰었는데요. 좀 방학 기간도 짧기도 하고 좀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어서 12시까지만 올해는 할 계획이고요. 그랬을 때 이때의 경우에는 저하고 그리고 이명희 선생님 그리고
그 조교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조교들도 뭐 나름의 화학을 되게 잘하는 거 보통 고등화학을 하고 뭐 영재를 다녔었고 그리고 서울대 뭐 화학이나 아니면 화학공학 뭐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로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모르는 내용들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실 그대로 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독서실로 아예 옮겨가지고 최대한 학생들 간의 거리도 두고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네, 슬슬 이 마스크 쓰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슬슬 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약간 제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이 기말고사가 7월 25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많다고 하기까지 그렇고 한 50% 정도가 7월 25일 이전에 기말고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약간의 기말고사 늦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말고사가 7월 31일까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 아까 전에 그 앞에서 말한 거에서 첫 번째 주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시험이 그래도 좀 끝나고 바로 오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주말 수업 한 번을 듣는다면은 아마 수업을 한 번만 못 듣게 되는 걸 거고요. 만약에 시험이 끝났지만 아이가 그래도 시험 막 끝났는데 아마 이러면 유명했을 아마 엄청 난리 치실 것 같긴 하지만 막 시험이 막 끝났는데 바로 화학학원 가기 싫다 막 그래가지고 네, 저도 또 눈치 보고 말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안 온다면은 아마 그렇게 시험이 늦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이 좀 더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8일과 8월 19일에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보충 수업을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 동일 한 1회차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8월 31일까지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한 90% 이상의 학교들이 기말고사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혹여나 또 기말고사가 8월 7일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몇 안 되는 뭐 중간고사 보고 하면서 기말고사 늦게 보는 학교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8월 18일부터 해서 21일까지 이 오전 수업을 4번을 더 들음으로써 앞에 2주간 못 들었던 수업을 다시 좀 몰아서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뭐 수업을 못 듣는 경우 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짰고요. 근데 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아이는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빨리 끝나고 해서 뭐 이런 오전까지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쭉 주차별로 해서 뭐 주 2회로 들으면 된다. 아마 그게 좀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심화 특강에 해당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매주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매번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모의고사 답안지를 다 수거한 다음에 이게 단원별로 해서 어떤 단원이 뭐 부족하고 어떤 거는 잘했는지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은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성적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 해서 아마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카톡으로 해서 아마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카톡을 이용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으로 해서 단원별로 해서 성적표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확인하려고 한 건데 이게 뭐 작년에 대상 탔던 학생을 가지고 봤더니 모의고사를 작년에는 올해 좀 작게 안 보고 많이 봤었거든요. 한 20회 봤을 때 뭐 계속 매번 이런 식으로 점수 나오고 뭐 했었고 뭐 어떠한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항별로 해서 또 분석을 해놔서 문항별로 봤을 때 보면은 뭐 이 학생이 37번을 틀렸는데 이 학생은 뭐 어쨌든 되게 잘한 학생이 틀렸는데 정답률 51%가 넘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실수에 의해 가지고 틀린 거지 몰라서 틀렸던 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틀린 문제 중에서 한 6.5% 사실 4분 객관식 4문제다 보니까 찍기만 해도 25%는 일단 맞아야 정상인데 이게 6.5%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나 아니면은 헷갈리기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리게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걸 틀린 거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 뭐 파이널 정도 되면은 화학 내용을 전혀 모른다던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편이고 한데
아니면 적어도 잘 안다고 일단 믿는 편인데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부족한 단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지가 좀 더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수업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서 실력이 느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풀어보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해서 수업을 10번 진행을 하고 나면 그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간 동일하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해서 5시 반까지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매주 한 회씩 계속 보면서 물론 2학기 되면 바쁘고 하면서 다른 일정이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감을 유지하는 형태로 해서는 계속 모의고사 매주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다른 성격의 수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중에 모두 절반 이상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수업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추가로 그래도 혹시나 해서 깔았냐면요. 그러니까 화학 1에 비해서 화학 2를 보통 아이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부족한 단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듣긴 들었으나 화학 2 내용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까먹은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위해 가지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방학으로 생각하는 방학 기간이 8월 4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딱 2주간 화학 내용을 6번으로 해서 핵심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2주간에서 빠르게 훑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등 특목에 대한 선행을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약간 적합한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꼭 6회를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단원별로 해서도 분리수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요일별로 해서 저하고 이명희 선생님께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기본으로는 일단 이 8월 4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6번을 통해 가지고 이게 화학2의 물질의 상태가 화학2의 1권의 앞부분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 농도와 용액이 총괄성 부분이 그 화학원 1권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학2 1권의 뒷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열화학 부분이 화학2 2권의 앞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이 2권의 중간 단원이고 반응 속도를 여기에 띄운 게 반응 속도는 화학2 3권의 앞부분인데 이 두 단원이 상대적으로 내용이 작아서 이렇게 하루를 몰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일의 경우에는 화학2 2권의 뒷단원인 산염기에 대해서 그리고 15일에는 3권의 뒷부분인 산화원과 전기화학에 대해서 해서 총 6번 수업으로 해서 화학2 내용 전체를 다시 정리를 하는 수업이고요. 다만 이때의 경우에도 방학을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8월 4일과 8월 6일 수업은 여기 아래쪽에 8월 18일과 8월 20일에 동일한 수업을 깔아서 이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수업을 듣던가 아니면은 8월 8일부터 20일까지 듣는 형태로 그래서 총 6회 방학 기간 중에 들으면은 화학2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 수업을 꼭 들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화학을 좀 올인하기 위해 가지고 오전 수업도 듣고 저녁 수업도 듣고 최대한 많이 들어야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저나 이명희 선생님께 말하는 걸 많이 듣는 것보다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스스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학 내용을 배웠고 알고 있으면은 이 수업을 추가로 듣기보다는 공부를 시키고자 하신다면은 이 수업을 들을 시간에 문제를 더 풀고 저희들이 아마 그때는 또 아마 기존에 재원생이면 아마 그 전에 그 USNCO 로컬 문제를 아마 나눠드렸을 건데 그 문제 아마 아직 다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이 오전 시간에 많이 더 푼다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혼자서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수업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나 아직 내용 몰라서 이거 하나도 못 풀겠어. 그랬을 때 들으면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두 수업 듣는 경우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 원장입니다.
이제 사실 지금 화울이 연기되고 물올이 온라인으로 본다고 그러고 해서 부모님 굉장히 복잡하시죠. 네, 여러 가지 복잡한데 제가 화울 파이널 그 연기되는 거 듣고 물올 연기된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우고 화울 파이널 연기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돼서 오늘 좀 내일 뭐 저희들이 연기학교 대비 성명회는 있긴 하지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파이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이들 내신을 준비하더라도 학교에서 맨날 배우잖아요. 그래도 내신을 준비를 안 하면 애들이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연력학 단원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열 단원이 굉장히 약해요. 왜 그런가 제가 연기 공시를 하다 보면 열 단원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애들이 유난히 열 단원이 약하더라 해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열 단원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뭘 안 봐요 애들이?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마지막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 단원이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 주로 연기학교 시험에 나오는데 저기 연기고 선생님들은 이거 중등 때 잘 배웠지? 그러고 넘어가고 뭐 이제 오히려 애들은 하나도 배운 게 없고 이런 식이 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거와 안 보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듯이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한 것이 학습의 결과에 있어서 대단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물올 화울이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파이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밖에 없고 아이들이 그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8월밖에 없어서 아이들한테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시험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올해는 뭐 온라인으로 보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상보다는 아마 그 애들 학습에 더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은 파이널을 그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부탁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엔 저희 그래서 파월 파이널은 이렇게 짠 겁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물리도 같이 준비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물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저는 물리 올림피아드 파이널을 그렇게 한 주 정도 이렇게 딱 집중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로 공부를 하면 훨씬 많은 거를 익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시간표를 짜서 물올하고 화올을 좀 잘 아이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표를 좀 크로스로 해서 겹치지 않게 가급적이면 시간표를 짰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마 시간표를 짜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물올 화올이 그 영재학교 입시하고의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 사실 그 영재학교 입시가 두 종류예요. 딱 저는 영재학교 입시 딱 두 군데로 분류하면 돼요. 하나는 서울이고요. 서울 영재학교 하나고 나머지는 그 밖이에요. 과학 입장에서는 서울 영재학교 문제만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재학교는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물올하고 화올 정도만 준비를 해도 넘치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올하고 화올만 다 준비를 해도 서울영재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원칙상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물올 화올을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근데 이게 물올 화올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올 화올만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 사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애들이 물올 화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올 화올에 나오는 내용이 중학생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주제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 완전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다 가르치는 데서 시험이 나오는데도 100점을 못 맞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니 가르치는 데서 나오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그게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애들이 그 주제 자체가 지금은 이제 중3들 얼마나 영재학교 입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캠프 기간이거든요 요즘에. 근데 아직 합격자가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지가 붙을지도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캠프를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좀 느슨해져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이 캠프 때도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의 캠프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벌써 다 까먹은 거예요. 애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그 물올 화올의 전체 내용을 다루잖아요. 아까 우리 조지훈 쌤이 물올 화올 중에
영재학교 입시하고 관련 있는 게 40문항이라고 했죠. 네, 물리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단원이 영재학교 입시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단원이 영재학교 입시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 단원을 1년 동안 주장창 연습을 아이들한테 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입시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영재학교 입시하고 무료라고 화오라고 선택하실 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무료라고 화오 이번에 8월 달에 화월 그다음에 수월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딱 간단해요. 아주 답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무료화오를 소화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돼. 그런 학생들은 저는 무료화오 그 기간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아이들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무료화오를 충분히 감당하고 이렇게 테스트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적이 나오고 좀 좋은 결과들이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화오를 준비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재학교 입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리도 잘할 수 있고 화학도 잘할 수 있어요. 그 서울영재학교 입시 문제 유형은 아주 좀 독특해요. 그래서 그건 별도의 좀 훈련이 필요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아이가 무료화오를 지금 준비는 하고는 있으나 성적 보면 항상 너무 괴로워. 아이의 성적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단원, 예를 들어서 전기단원 같은 뭐 물리에서는 교류단원이랄지 축전기단원이랄지 이런 게 올림피아드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단원 영재학교 시험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 물올이나 화올의 성취도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물올 화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범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영재학교 입시에 나오는 문제들 정도는 아이들이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학교 입시반은 8월 개강반이 있고요. 8월 개강반이고 9월 개강반이 있어요. 이렇게 올해는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올이나 화올이 뒤로 가면서 그렇다고 영재학교 입시도 만만치 않거든요. 범위나 이렇게 내년에는 일정이 또 바뀐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5월에 시험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입시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8월 개강반하고 9월 개강반이 있는데 사실 물올 화올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은 물올 화올 끝나고 9월에 영재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다 지금 9월 개강반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개강반 같은 경우도 8월 개강반은 과학 같은 경우는 주 3회반과 주 2회반으로 구분을 해서 주 3회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재학교 입시를 시작하는 거고요.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간혹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물리하고 화학을 둘 다 준비한 게 아니라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하나만 올림피아드 수준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좀 그렇지 않은 수준으로 준비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 2회반을 하면서 물리올림피아드나 또는 화학올림피아드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주 2회반을 하면서 물올화오를 할 수 있게끔 시간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시작하는 주 3 영재고반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9월부터는 그냥 영재고 입시 체제로 싹 돌아갑니다. 수월이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수학을 위해서는 제가 그냥 꾸준히 3일은 비워둘래요. 과학 입장에서도.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좀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고 수월을 지금 제가 보니까 수월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 중에 1차가 아직 안 끝나니까 2차를 준비한다며요. 수월 학원들에서 2차를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좀 2차 준비가 필요한 애들도 있고 항상 그렇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2차 준비를 할 만한 애들이 있고 그냥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 수학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요즘에 뭐 올림피아드 성적을 가지고 영재학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혹자는 내년에 입시가 입시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말들을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지금 시험 문제는 진짜로 중등 수준으로 돼요. 근데 애들이 못 풀 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중등 문제야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들은 논리가 있고 출제 근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올해
내년에 그런 영재학교 입시의 변화의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모시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 한국영재학회의 이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제 다음 내일 모레 자사 입시부터 설명회를 시작해서 이제 그분이 좀 설명회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물호를 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물호를 끝나고 또는 화월 끝나고 9월에 들어가도 영재고 다 붙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호 화월을 선택하실 때 다만 아이들이 조금 그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너무 무리하게 물호 화월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8월에 영재학교 입시반에 바로 합류를 하면 된다. 제가 이 파이널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 중에 중1 아이들과 중3이야 뭐 그냥 올림피아드 파이널 준비하면 되는 거고 중1 부모님들이 좀 꽤 계시죠. 중1 부모님들 중에 올림피아드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중1 부모님들은 저는 뭐 영재학교 입시반보다는 언제든지 올림피아드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설명회를 언제든지 들어본 부모님들은 제가 중1 영재고반을 잘 안 만들잖아요. 지금 중1 때 영재고반을 만들어서 중2 때 영재고를 한번 시험 치게 하겠다. 그런 학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요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작년에도 안 만들었고 재작년에도 안 만들어서 그냥 올림피아드반에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들 했는데 정작 올해 결과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2학년도 서류 다 떨어졌어요. 경기는 2학년 서류가 붙은 애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도 2학년들 서류를 많이 탈락시켰는데 2학년들 중에 서류 탈락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이냐면 영재학교 시험을 많이 치는 학교. 그러니까 2학년 중에 예를 들어서 휘문이나 이런 학교들 있죠. 휘문, 대청 이런 데들 2학년들이 그 원서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결과를 보니까 2학년들 중에는 진짜로 좀 학교당 그렇게 많이 안 뽑았어요. 학교당 TO가 뭐 한두 명 이래. 그러니까 원서 낸 애들이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 내신에 지금 목숨 걸고 계셔서 6주를 내신을 준비한대요. 뭐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또 달라요. 저희 학원에 중3 중에 서울영재고 서류를 떨어지거나 그런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걔네들이 뭐 내신이 다 훌륭한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 그 내신에 대한 기준과 중2들을 대상으로 한 내신에 대한 기준 또는 이런 서류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2 학생들한테는 뭔가 영재성이 진짜로 딱 드러나야 실제로 이게 되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서류에서 올해 입시를 제가 딱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 돼요. 하나는 서류가 강화됐고요. 제가 볼 때 서류 강화와 3단계 강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몇 단계가 약화가 된 걸까요? 아마 2단계가 약화가 될 거예요. 이건 불 보듯이 뻔한데요. 2단계 시험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 본 인원 대비 통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입시가 그렇게 전개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내년도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코로나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서류를 좀 잘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거의 첫 번째는 여전히 교과 성적이고 추천서예요. 자기소개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약간 가산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추천서와 교과 성적으로 되는 경우가 학교 생활 기록부 이걸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추천서를 좀 잘 받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설명회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아직도 입시의 변화를 못 느끼고 그냥 올림피아드 위주로 모든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애들이 공부하고 나서 다음날 학교 생활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애들을 좋은 추천서를 써주는 선생님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회로 바뀐 거예요. 정에 이끌리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렇게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정말 건전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영재고 취지에 맞냐 하고는 생각해보면 살짝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내일 영재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긴 한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늘 그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일 안 오셔도 좋으니까 이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늘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상담실에 예약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후반 수능이 그 준비를 하고 여기 시간표에 아마 시간반이 저희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상담 듣고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하실 분이 많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전화가 늦게